지금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뭐 주기율, 뭐 데베라이너, 라부아지에 뭐 이런 아저씨들은 쉬우니까 문제에서도 안 나오니까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요요 핵전화부터 합시다. 유효 핵전화. 일본 양아치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냐? 일본 양아치들이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유효 핵전화. 그 뭐라고 하냐면 유효 이래.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유효 이런단 말이야. 유효 핵전화. 알겠죠? 자,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핵전화는 뭐야? 실제로 알고 있는 핵전화는 바로 양성자수로 알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튬을 예로 들어보자. 리튬 몇 번이야? 3번이지. 그럼 리튬이 3번이라고 하면은 얘 양성자수가 3개지. 그럼 얘가 실제 갖고 있는 핵전화는 얼마야? 3인 거지. 맞지? 근데 유효 핵전화는 살짝 달라. 뭐냐면은 전자가 느낀 핵전화야. 보통 이 전자라고 하면은 원자가 전자,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말해. 자, 그럼 봐봐. 원자를 그려볼게. 여기에 플러스 3이 이렇게 되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 그럼 이 하나 있는 전자가 뭐라 그래? 원자가 전자, 최외각 전자라고 하지. 그럼 걔가 느낄 때 이 앞에 전자들이 뭘 하고 있어? 가리고 있지. 가리고 있으니까 몰라, 각각 가리고 있으니까 어때? 실제 얘 핵전화를 온전히 다 느낄 수는 없겠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실제 핵전화보다 유효 핵전화가 더 어떻다? 크기는 더 작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전자들이 이 핵전화를 가리우는 거지. 그래서 그 효과를 뭐라고 한다? 가리움 효과를. 근데 이게 책에서는 보통 안 나오는데 내가 알려줄게. 이게 보통 안쪽 껍질, 이 전자보다 안쪽 껍질, 안쪽 껍질에 전자가 있으면 더 많이 방해를 할까? 더 적게 방해를 할까? 더 많이 방해하겠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니네가 영화 보고 왔어. 영화 니네 맨 앞줄에 안 앉지. 중간이나 뒤에 앉지. 나는 맨 뒤에 앉는 걸 좋아하거든. 아무튼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날뛰어 일어서서. 그럼 영화가 잘 보여? 안 보이지.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 껍질에 있는 애들이 막 방해하면 엄청나게 많이 방해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0.85를 해준다. 전자 한 개당. 근데 영화 보면은 같은 좌석인데도 막 바삭바삭거리면서 계속 먹어. 그러면 어때? 방해되지. 또 온전히 집중 못하니까 같은 껍질에서도 이게 가리움 효과가 있는 거야. 같은 껍질에서는 빼기 0.35를 해줘. 한 개당. 그래서 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유효 핵전화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실제 핵전화가 3이지. 3에서 얼마를 빼줘? 안쪽 껍질에만 2개 있지. 그러니까 빼기 0.85를 2개 해주면 되는 거야. 쉽지? 쉽지? 맞지? 이지하지? 영어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리튬에서 4번인 베릴륨으로 갔어.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1 증가하지.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 전자가 하나 증가하지. 그렇게 되면은 이 베릴륨의 유효 핵전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 4에다가 빼기 0.85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같은 껍질에 전자가 하나 늘어났지. 그러니까 빼기 0.35를 해주는데. 자, 그럼 이렇게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갔을 때 원자 번호가 증가했어. 근데 원자 번호 증가했을 때 유효 핵전화는 어떻게 돼? 커져 작아져?
커지지. 왜? 얘는 1 증가했는데 얘는 0.45 뺐지. 그러니까 유효액전하는 커지는 거야. 근데 이제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은 나트륨으로 넘어갈 거야. 나트륨 몇 번이야? 11번이야. 11번. 11번이지. 여기 플러스 11에다가 첫 번째 껍질 전제 2개, 두 번째는 어때? 8개, 세 번째는 하나 있지. 맞지? 맞지? 그럼 어때? 유효액전을 계산하러 가면 여기 플러스 11에다가 얼마를 빼줘? 0.85 몇 개야? 10개. 10개. 이렇게 하면 되지. 맞지? 근데 이 전에 누구야? 10번을 비교해보자. 10번은 누구야? 그 피하시는 걔. 누구? 10번. 어? 네온이지. 그럼 네온은 어때? 여기 하나가 없는 거지.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를 계산하는 거니까 안쪽 껍질의 전자가 몇 개야? 2개밖에 없지. 빼기 0.85가 2개에다가 0.35는 얼마 빼줘? 7개 빼주지. 옆에 7개 있으니까. 나 제외하고. 그럼 얘가 클까? 얘가 클까? 아래 거. 아래 거가 크지. 맞지? 아래 게 크지. 맞지? 얘는 어때? 확 작아졌지. 왜 확 작아진 거야? 뭐가 바뀌어서? 주기가 바뀌어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뭐가 바뀌어? 주기가 증가하지. 그럼 주기가 증가하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확 작아지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쭉 올라가. 그 다음 어떻게 돼? 내려가. 그 다음 다시 쭉 올라가. 이 그래프. 내려가. 쭉 올라가. 이거. 내려가. 이렇게 되지. 이거. 이게 많이 나와. 이게 오늘 많이 해. 이거. 그럼 여기가 몇 주기야? 2주기라고 치면 돼. 여기가 몇 주기야? 몇 주기? 2주기니까 그 다음 주기니까 3주기. 그 다음 4주기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어떤 거야? 유효액전화가 증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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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근데 주기가 달라지면 어때? 확 내려간다. 그럼 같은 주기에서 제일 유효액전화가 큰 애가 누구야? 몇 주? 비활성 기체. 18초. 알겠지? 18초 가다가 확. 알겠지? 알겠지? 이게 유효액전화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원자 반지름입니다. 전에 하이탑. 응? 그림 어려워져. 그림.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이제 오늘 이거는 별로 안 그리고 좀 이따 이온 에너지 많이. 이번 원자 반지름. 이게 니네는 이제 두 번째 하니까 그 뭐식이냐 그거 하다고 느낄 거야. 아 이거 헷갈렸었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다시 하면은 이게 딱 정립이 될 거야. 지금 기본반 하는 애들은 이거 헷갈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자꾸 그래. 자 원자 반지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어. 그럼 제일 쉬운 거부터 해볼게. 같은 독일 때. 그럼 이렇게 내려간다 쳐봐.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가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가 증가하는 거야? 뭐가 증가해? 주기가 증가하지. 얘 몇 주기야? 얘 2주기. 얘 3주기, 얘 4주기 이렇게 됐어. 그럼 주기는 뭐의 수라고 했었어? 전자 껍질 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얘는 전자 껍질이 몇 개야? 2개인 거야. 그리고 나트륨 몇 개야? 3개. 칼륨은 몇 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원자 반지름 커지는 거야. 얘가
껍데기가 늘어난다. 뭐 아까 우리 도원 군이 뭐라 그랬어? 쉬는 시간에 뭐 살쪄서 뭐 8kg 늘었다 그랬지. 살찌면은 이 더 커지잖아. 레이어가 늘어나. 알겠지? 그런 것처럼 원자 반질, 도원 반질도 커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같은 주기를 보면 같은 주기라고 보면은 2주기라고 봐. 2주기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화살표 친 거는 어떤 순서야?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지. 자, 그럼 아까 내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해. 그럼 뭐도 증가한다 그랬어? 유효 핵 전화. 유효 핵전화. 알겠어? 우리 배운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오늘.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늘어나. 그럼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핵의 인력이 더 커진다라고 느껴도 될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리튬이야. 그러면 여기가 플로린이야. 이건 내가 핵을 쓴 거야, 핵. 그럼 얘네가 2주기고 바닥 상태야. 그럼 전자 껍질이 몇 번째 껍질까지 있어? 2주기니까 두 번째 껍질까지 있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리튬은 플러스 3이고 플로린 플러스 9야. 그럼 얘는 첫 번째 껍질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근데 얘는 플러스 9지. 유효액전화가 크지. 그럼 어때? 더 많이 끌어당기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지만 얘는 어때? 더 많이 끌어당기게 첫 번째가 더 아래 여기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도 어때? 예를 들어 두 번째가 여기 있어. 그럼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실제로는 어디 있어? 조금 더 끌어당겨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 이해가? 그러니까 유효액전화가 크면 어때? 더 세게 끌어당기는 거야. 전자껍질. 그러니까 원자 반응가 크면 유효액전화가 크고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알겠지? 쉽지? 쉽지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뭐가 있어? 이온 반지름이 있어.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보면 돼? 이온일 때를 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 전에 한번 이온은 뭐야? 얘네가 안정해지는 거지. 안정해지는 거. 무슨 규칙을 만족하고 싶은 거야? 무슨 규칙 만족하고 싶어요? 옥텟 규칙 만족하고 싶어지.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뭐가 되려고 하는 거야? 바로 이온. 그 이온은 누구의 전자배치인 거야?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인 거지. 비활성 기체가 아니라 비활성 기체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전자가 비활성 기체처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튬을 보면은 리튬은 3번이잖아. 그럼 얘는 이온이 되면은 어떻게 돼? 리튬 플러스가 되지. 전자를 버렸어. 그럼 누구의 전자 배치로 바뀌게 되는 거야? 헬륨. 헬륨의 전자 배치지. 그럼 얘 리튬을 보게 되면은 그냥 리튬 원자는 몇 주기야? 2주기지. 근데 얘는 몇 주기야? 1주기지. 그럼 누가 더 클까? 2주기가 당연히 더 큰 거야. 왜? 껍데기가 더 많으니까.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럼 양이온일 때는 누가 더 컸어? 원자가 더 컸지. 그럼 음이온일 때 한번 봐보자. 산소를 봐봐, 산소. 산소 몇 번이야? 8번. 그러면은 얘는 이온이 되려면은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2- 돼야 되지. 그래서 산소 8번 2-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산소는 몇 줄기야? 2주기지. 얘도 어때? 누구의 전자 배치일 때? 네온의 전자 배치되지. 네온 몇 줄기야? 2주기지. 그래서 주기로만 따지면 얘네가 서로 어때? 같아. 그럼 얘네가 같아? 달라. 왜 달라? 유효 핵 전화. 아니, 유효액 전화는 똑같이 88. 원자 근데 어떻게 따지면 되는 거야?
얘는 전자가 어떻게 했어? 두개 나와요. 2개 더 들어왔지. 전자 2개 들어왔다는 말은 뭐야? 얘도 이렇게 같은 껍질이 있고 얘가 같은 껍질 있고 얘가 두 번째 껍질이야.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껍질 크기는 똑같겠지. 근데 여기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있어? 6개 들어있지. 근데 얘는 몇 개 들어있어? 8개 들어있지. 8개 들어있으니까 같은 공간에 6명이 있어. 같은 공간에 8명 있어. 그럼 8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전자끼리 전화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는 서로 어떻게? 밀쳐내겠지. 밀쳐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더 반발해서 퍼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붙기 싫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발해. 그래서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얘는 음이온이 더 큰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거 하면은 이제 절반 끝났어.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비교. 등이 붙으면 보통 뭘 의미해? 같다. 등이 보통 등속도, 뭐 등가속도 이런 걸 보니까 등은 뭐야? 같다는 뜻이야. 등전자 이온이라는 말은 이온이 됐을 때 전자수가 같은 걸 말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있냐면은 질소, 산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있어. 질소 몇 번? 7번, 산소 8번, 마그네슘 12번, 알루미늄 13번 이렇게 있지. 그럼 얘네가 이온이 되면 어때? 질소는 3 마이너스, 산소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네 전자수가 다 몇 개로 맞춰지는 거야? 전자수가 다 10개로 똑같아지는 거지. 얘 10개, 얘 10개, 얘 10개, 얘 10개. 이 10개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바로 등전자라고 한다. 그럼 그때는 뭐가 중요한 거야? 전자가 같으니까 뭐도 같겠어. 껍질 수도 동일하겠지.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해. 그럼 뭐가 달라? 뭐가 다를까요? 유효 액전화가 다르겠지. 유효 액전화가 달라. 그럼 유효 액전화는 누가 더 큰 거야? 원자보다 크면 크다고 했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어떻게 했어? 땡기겠지. 제일 작다. 땡기겠지.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아. 그럼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커. 오케이? 오케이? 헷갈리지 갑자기? 그래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비교는 어떤 애가 제일 큰 거야?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원자 번호 제일 작은 애가 반지름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 이온화 에너지만 하면 되는 이온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가 이제 절반이야.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체 상태에 어떤 1몰에서 전자를 1몰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거를 보고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를 쓰면은 아주 어려워 보여. 맞지?
근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리튬이 있어. 리튬 이렇게 첫 번째 껍질 있고 여기 두 번째 껍질 있어. 그럼 리튬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딱 하나 이렇게 있지. 맞지? 그럼 걔를 어디까지 떼어내는 거야? 무한대 껍질까지 이렇게 떼어내는데 필요한 힘. 이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라서 아이오나제이션 에너지. 비슷하네요. 알겠지? 별로 안 어렵지?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첫 번째 같은 족이야. 그럼 원자 번호가 증가해. 아까 똑같이 리튬, 나트륨, 칼륨. 원자 번호가 증가해.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해? 내가 전자를 떼내는 거는 원자과 전자를 떼내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봐봐. 리튬, 나트륨, 칼륨 보면은 얘는 몇 주기야?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는 2주기니까 리튬 여기서 떼. 3주기는 어때? 여기서 이렇게 떼내는 거지. 4주기는 어때? 여기서 이렇게 떼내는 거지. 그러면 어때? 원자 번호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적어진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작아진다라고 보는 거야. 이거 잘 기억해. 이걸 많이 까먹어, 쉬운 거.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같은 주기에서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해. 그럼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될까?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뭐가 어려워? 이온화 아니 에너지가 크다 커지죠? 작다로 해야지 어렵지 않을까요? 크다. 어? 크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왜? 아까 기억나? 유효 핵전. 유효 입전화. 리튬이 이렇게 있고 플로린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전자 껍질 리튬이 여기 있으면 플로린 어디 있어? 그 아래 있었지. 맞지? 유효 입전화가 크니까 얘네를 어디까지 떼내야 돼? 무한대까지 떼내야 되지. 그럼 거기서 필요한 에너지는 얘는 이만큼인데 얘는 이만큼이지. 그럼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효 입전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이것만 하면 되게 쉽지.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예외가 있어. 그 예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비탈을 그렇게 몇 가지가 예외가 있어요. 이온 에너지가 예외가 있어. 어디가 예외냐면은 이거 문제가 잘 나와서 이 예외를 잘 기억해. 이거의 예외인 거야. 보통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쫙 증가해. 기억날라는데. 근데 어디가 예외냐면은 첫 번째로는 2족이랑 13족이 두 번째로는 15족이랑 16족이 예외라기도 뭐하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두 개밖에 없잖아. 두 개. 자, 2족을 보면은 누가 있어? 2주기에서 누가 있어? 2족. 베리륨이랑 궁소 이렇게 있지. 3주기엔 또 누구 있어?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있지. 뭐다 그렇진 않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거는 나중에 가서 배우세요. 자, 15, 16은 뭐가 있어? 질소랑 산소 이렇게 있어. 그럼 베릴륨 몇 번이야? 4번. 4번. 그럼 한번 그려볼까? 1s 2 너 2s 2 맞지? 여기 나오면 5번을 보면 어때? 운소 1s 2 2s 2 2p 어때? 원이지.
맞지? 맞지? 근데 보통은 이온 에너지가 커져야 돼. 원자보다 증가하는 거. 근데 얘는 어떻다는 거야? 반대라는 거야. 누가 더 크다라는 거야? 2족이 크고 15족이 더 크다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자, 봐봐. 얘는 ES랑 ES지. 응. 내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했지. 근데 여기서도 사실 두 번째에서도 ES, EP 이게 나눠져. 알겠어?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 에너지 중에. 기억나? 그 에너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세부죠. 피가 더. P가 더 높지. 그럼 이 3은 어디까지 있어? S, P, D 이렇게 있지. 근데 D보다 4S가 더 먼저지. 알겠어? 그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합쳐져 있어. 왜? 이거는 여기 이 사이에 이거를 멀리서 보면은 한 줄로 보이니까. 그런 느낌이야. 뭔 소리인지 이해가지? 자, 그럼 베릴륨은 어때? 제일 마지막 껍질이 ES야. 근데 붕손 어때? EP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ES가 높겠어? EP가 높겠어? EP가 높겠지. 물론 얘 유효액전화가 증가했음에도 P 오비탈이 하나 생겼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ES면은 EP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무한대 껍질이면은 어떻게? 얘가 더 빼어내는데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지. 얘는 어때? 조금 필요하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누가 더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 이온 에너지가 베릴륨이 더 많이 들고 중소가 더 조금 들고. 이해가? 얘가 기본 반응 오비탈 안 하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외워. 2, 13, 15, 16 외워. 그래서 외워서 그냥 풀어. 이유 몰라. 그냥 외워. 근데 우리는 심하니까 이거 다 하나. 15족, 16족은 그거거든요. 전자 반발력. 15, 16은 봐봐. 반발력. 얘 7, 8이지. 그러면은 질소 7, 산소 8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 7번 해보면은 1s2, 2s2, EP3, EP 얼마야? 3, 3. 얘는 1s2, 2s2, EP, EP, 4. 4 이렇게 되지. 다른 게 EP지. 얘는 P 오비탈 이렇게 3개가 있으면 하나씩. 얘는 전자가 몇 개씩? 하나씩 이렇게 가지. 누구 규칙 때문에? 포인트. 폰트 규칙 때문에. 홀 전자가 최대 돼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때? 3개 다 채웠으니까 어떻게? 여기 하나가 들어가지. 그럼 얘네들끼리 어떤 거야? 반발력이 생기는 거야. 전자끼리의 반발력. 이게 뭔 소리냐면은 화장실 있지? 그럼 그 칸이 있지? 칸에 친구랑 같이 들어가. 그럼 마음이 편해, 불편해? 불편해. 불편하니까 불편함의 에너지가 어때? 높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에너지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질소보다 산소가 에너지가 높게 돼서 얘를 전자를 떼어내려면은 누가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질소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이건 오비탈 자체의 반발력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야. 얘가 그래서 이 예외만 제외하고는 저 경향성을 따르는 거야. 적었어? 적었어? 그럼 제일 중요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지금. 자, 이거 잘 그려봐. 얘들아 잘 봐.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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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산 모양. 산 모양.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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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중요한 거는 이 꼭지점이 맞아줘야 돼. 2족 13족. 너. 15족 16족. 그래서 여기가 몇 축인 거야? 2주. 얘 몇 축인 거야? 3주. 그 아래 몇 축인 거야? 4주. 이렇게 돼.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얘가 누구야? 리, 배, 붕, 단, 질, 산, 풀, 네, 당, 나, 마,
아. R, Q, 1. 인, 3, 0. 아. 이 정도만 알면 돼. 오케이?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돼. 그래야 이온 에너지는 쉽게 풀 수가 있어. 이것만 하면은 진짜 문제가 되게 쉬운데 애들이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리기 귀찮은가 봐. 그래프 거부감. 그래프 거부감 때문에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은 또 되게 쉽거든. 그래서 처음에 그리기가 어려운 에너지를 해야겠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순차적 이온 에너지. 아. 와. 아, 4개라면서. 이것도 이온 에너지잖아. 그럼 4개지. 이것도 이온 에너지니까 이것도 4개예요. 얼마나 좋아요. 맞지? 자,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 이온 에너지지. 이거는 무슨 이온 에너지냐면 제1 이온화 에너지. 자, 그러면은 질문. 제2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전자 2개를 떼어낸다라고 보면 되지. 그러면은 다 틀리는 거야.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 전자 하나 떼어냈지. 이게 제1이야. 제2는 뭐냐면 이 떼어낸 상태에서 하나를 더 떼어내는 거야. 전자 2개를 한꺼번에 떼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이렇게 어떤 애가 있고 얘를 이렇게 전자 하나 떼어내. 이때 들어간 이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 첫 번째거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떼어내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 그때가 바로 제2 이온 에너지. 그럼 얘가 여기에서 2 플러스로 가려면 제1, 제2 이온 에너지를 2개를 다 더해줘야 된다. 이해가? 그래서 이거 많이 착각하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알려준 거고. 또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리튬 있어. 리튬 몇 번이야? 3번이지. 그럼 3번이라고 하면은 얘 원자 하나 또 그려보자. 원자 모형 그려보면 여기 첫 번째 하나, 둘 있고 여기 이렇게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럼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 어때? 이 전자 하나 떼내는 거지. 무한대 껍질까지. 이게 제1 이온화 에너지야. 그럼 얘를 떼내는 건 어때? 껍질이 다른 껍질이었지. 근데 얘를 떼어내면 이제 이 껍질은 사라지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껍질에서 또 떼어내야겠지. 여기서 이제 하나 떼어내는 게 제2 이온화 에너지야. 근데 이 에너지 차이가 어떨까? 훨씬 크겠지. 훨씬. 왜? 무한대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무한대, 여기서 무한대, 얘가 훨씬 많이 에너지가 들어. 그래서 대충 이게 몇 배? 대충 한 5배 정도 이상 커야 돼. 그럼 이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야? 얘 족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지금 리튬을 해서 얘네가 감이 잘 안 오나 본데 다른 거 뭘로 해볼까? 마그네슘 해볼까? 마그네슘 12번이지. 자, 여기가 10이야. 첫 번째가 2개, 두 번째가 8개, 세 번째가 이렇게 2개가 있지. 맞지? 그럼 얘를 첫 번째로 이렇게 떼어내는 게 무슨 에너지야? 제1 이온 에너지지. 그럼 얘를 떼어냈어. 그럼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어때? 줄어들겠지. 맞지? 그럼 얘가 조금 더 어떻게 돼? 안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더 떼어내는데 어떻게 될까? 제2 이온 에너지는 증가하겠지. 이해가? 그래서 제2 이온 에너지도 증가해. 근데 얘를 다 떼고 났어. 급격하게.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안쪽 껍질에서 떼어내야 되지. 이 안쪽 껍질에서 전자를 이렇게 떼어내야 되니까 어떤 거야?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지. 에너지가. 그래서 이거를 제3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은 얘는 어때?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한다. 알겠어? 그럼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토대로 뭘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원자가 전자,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는 걸 아는 거고. 얘는 몇 개 있다? 1개 있다라는 걸 아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보통은 이걸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은 에너지로 이렇게 주어져. 이렇게 숫자로 주어져. 그럼 숫자를 5배 이상 확 증가할 때가 보이거든. 그거를 통해서 얘네가 어떤 애인지 알아내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리고 다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은 얘를 하나 뗀 애에서 또 떼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얘를 안 지웠어? 얘를 왜 안 지웠어? 여기다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표시할 거야. 내가 이 파란색으로 쓴 애는 지금 누굴 쓴 거야? 제1 이온화 에너지를 쓴 거지.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때? 전자가 하나 줄어들었지. 맞지? 전자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얘를 한 칸 어디로 이동해? 오른쪽 왼쪽. 어디로 이동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가 리튬이었지. 맞지? 그럼 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때? 여기 위에 리튬이 있고 그럼 여기가 뭐야?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그 다음에 얘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왜? 이미 하나를 뗐잖아. 나트륨에서 하나 뗐으면 누구의 전자를 지? 네온의 전자를 지지. 거기서 하나 또 뗀다고 하니까 얘가 제2 이온 에너지라고 합니다. 파란색이 뭐다? 제1 이온 에너지. 뭔 소린지 알겠어?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문제 풀어 봅시다.